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고민이시겠습니다만. 그럼요. 네. 오늘도 미국이 금리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또 그냥 시원찮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나오면 그냥 언제는 좋고 언제는 또 선반영이라고 그러고. 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네,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도 사실은 네. 다 있었던 얘기 그렇죠. 언제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한국 금리도 그렇고 크게 보면 대충 알겠는데 네. 하나 걱정은 그 얼마 전에도 주식시장 많이 빠질 때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가 청산되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10년이 뭡니까? 길게 보는 분은 그 투자가 언제부터였는데 야 이게 뒤집어지면 진짜 와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 겪는 거야. 지금 또 하여튼 일본 돈 싼 일본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투자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고. 맞아요. 그거 보는 분들마다 다르다고 이게 하고. 지금 다 청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어야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1시간 동안 이것만 배워보려고요. 야, 엔캐리 트레이드만. 네, 그렇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자. 대체 뭔지. 눈높이 낮출 겁니다 오늘. 네. 좀 너무 아시는 어렵지 분들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하도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해도 이렇게 제대로 집중적으로 한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하여간 1시간 내내 오늘은 요것만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김준성 전 리만 브러더스 은행 한국 대표 김 모시고. 대표님 모시고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름도 참 어려운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하여튼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잘 모르겠는. 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이런 것까지 질문한다고? 여기저기 유튜브에 나오셔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네. 다들 눈높이가 높아. 멋 좀 아는 분들이 질문이래.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원초적인 질문. 그게 뭔지부터 일단 우리 배우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듣기로는 애니 이자가 싸니까 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데다 투자하면 금리 되는. 높은 혹은 수익률 좁은 다른 데로 투자한다. 그렇죠. 네. 투자는 돈 빌려서 어떻게 더 투자하는 건데 엔화가 싸니까 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일본 가서 돈 빌렸다는 얘기인가?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니면 일본의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하여튼 엔을 빌려서 한 거니까. 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뭐든지 하던가 간에. 뭐든지 하여튼. 아니면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제로금리니까 예금을 받으면 이자가 아주 쌀 거잖아요. 네. 일본에선 0.1%라도 예금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그 예금 받은 거를 보통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출을 해주지만 은행들이 일본의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받은 걸 해외에 투자하는 지금 몇 개 더 하나씩 물어봐. 세 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뭘 한꺼번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거 중에 뭐가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다죠. 예. 다예요? 다예요,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캐리라는 뜻이 이제 네. 들고 다니는 게 캐리잖아요. 캐리, 가방. 예, 캐리. 가방.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죠. 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엔을 캐리하면서 캐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옌에 대한 환율 투자나 투기를 네. 장기로 하는 겁니다. 장기로. 장기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해지려면. 예를 들어서 0%짜리 옌을 빌려서 10%짜리 브라질 채권을 사도 예. 딱 하루만 하면 그건 캐리라고 볼 수 없죠. 하루치, 그러니까 10%가 남지만 하루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10% 100 곱하기 10% 나누기 365를 해야 되잖아요. 예.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10%가 남는 거고 그렇죠. 10원이 남는 거고 네. 10년 동안 하면
패권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면 기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레버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보다도 그래야 남는 게 있는 거죠. 뭐 그건 이자율 차이로 뭐 버는 그렇겠죠.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이자가 싸니까 예. 왜 엔트레이드만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이자율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일본만큼 이자율을 싼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본은 이자율만 낮은 게 아니라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크레딧 시장이 안정돼 있고 예. 시장이 리퀴드하고 그다음에 달러엔 외환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예. 거래량이 예. 유로 달러보다 달러엔이 거래가 더 많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모든 파생 상품 거래가 다 가능하고 시장이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예, 금융시장이 네. 그리고 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고 예.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이자를 0%에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이 누구라도 예나를 빌려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면 예. 브라질 채권이 10%라고 하면 환율만 브라질 환율과 옌 환율이 가만히만 있으면 예. 그러면 10%가 그냥 추가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항상 예. 추가로 남는 거니까 그런 트레이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동안 여기저기서 쌓였다. 이렇게 봐야 너도 되겠죠. 나도 너도 했다. 나도. 왜 뒤에 가서 고구마 캐먹듯이 다 한 거죠. 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요. 네. 그때도 일본 차관이라고 그랬잖아요. N 차관. 예. 미국 차관이 아니고 일본 차관. 예. 그때도 일본 이자율이 더 쌌거든요. 싸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환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옌을 빌려서 예. 옌을 부채로 해서 어떤 자산을 가지면 굉장히 추가로 이익이 남겠군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러겠죠. 예금을 하려고 보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뭐 0%밖에 예.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니 내가 차라리 달러 자산을 사야 되겠다. 미국 국채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시작한 게 기관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기관들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도 이제 한 거죠. 예. 와타나베라는 게 우리로 하면 성씨 같아요. 김, 이, 박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반인들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거죠. 해외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성격을 보면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죠. 아, 그냥 일본에서 입장에서 보면 해외 투자고 미국 투자인데 그렇죠. 그걸 밖에서 보면 그것도 옌 캐리 트레이드다. 그렇죠. 그 기회비용이 0%니까. 예. 자기 코스트가 자기 부채든 자본이든 자본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빌린 거에서 네. 어디다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일본에다 하면 되는데 일본은 하면 당연히 또 0%니까 예. 이거를 이자율이 높은 그 통화에다가 하자. 통화의 국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 야 환율이 변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자율 차이가 얘는 0%고 이 달러는 5%인데 예. 환율이 1대 100이었던 게 1대 내려가면 나쁜 거잖아요. 처음에 1달러를 샀다가 나중에 내가 100엔이 있어서 예. 1달러를 사갖고 예금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바꾸려고 보니까 이게 95가 돼 있어요. 그럼 그렇죠. 나쁘지. 그럼 나쁘죠. 예. 95가 되면 본전이지.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 투자하는 동안 엔화 가치가 오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부채가 엔화고 예. 그러니까 부채 자산으로 생각하면 사실 쉽거든요. 한번 예.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 내가 부채는 엔화고 음. 자산은 달러예요. 그럼 나의 부채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해야죠. 좋겠죠. 그러네요. 내가 그러네요. 갚아야 되는 거니까 나의 자산은 뭔가 강해져야죠. 그러니까 달러는 그렇게 환율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야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온 건데 예. 그러면 일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가 해볼게요. 저도 브라질 채권에 10%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예. 네. 근데 저는
저희 코스트는 원하니까 3%예요. 예. 한국에다 예금해도 3%, 뭐 빌리는 데도 33%라고 치면은 그러면 나는 7%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해외에 투자할 수 있죠. 해외 투자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엔화는 0%네. 그러니까 야 내가 한국에 가서 뭐 신한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브라질 채권을 살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럼 0%에 빌려서 하면은 나도 옌캐리 트레이드가 되니까 예. 뭐 물론 차이는 원화와 브라질의 환율 리스크에서 이제 엔화와 브라질의 리스크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나 그것도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거나 난 편안한데 야 3%가 어디야? 그래서 나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빌려는 줍니까? 제가 해외 은행 가서 돈 빌려본 적이 그렇죠.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쉬우니까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생각을 예. 우리가 예. 머리를 이제 계속 굴려볼 거예요.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지금 이 프로님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내가 일본 가서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넌 누구냐? 모르니까. 넌 2%? 한국에서는 2%지 뭔지 일본은 알지. 근데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비싸게 빌려주겠죠.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싸게 빌리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다 상대적 우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상대적 우위가 있어요. 예. 자기가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대부분 자국이겠죠. 그렇겠죠. 자기 나라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3%에 빌려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1년짜리를 샀어요. 예. 그러면 7% 이익이 났잖아요. 네. 환율은 뭐 나중에 계산하고 그랬는데 내가 일본 가니까 안 빌려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선물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선물. 예, 아시는 분도 두 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면 현물은 사과가 100원이다. 예. 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100원 사과 하나 받으면 내가 100원 지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현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과 하나 갖고 계시면 그 사과 제가 살게요. 네. 사과 내가 받고 100원 주면 돼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과 사기는 살 건데 그 사과 나 1년 있다 주세요. 예. 돈도 1년 있다 드릴게요. 약속합시다 우리. 밭대기 하듯이 밭대기.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거래일은 오늘인데 인도일이 미래인 거예요. 그런 거래를 이제 하거든요. 그게 선물 거래고 그게 외환에 관련되면 선물 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물 환이든 선물이든 퓨처스든 포워드든 말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냥 선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선물의 거래를 여기 가면 이제 조금 더 헷갈리는데. 네. 자, 지금 엔화가 달러하고 엔화하고가 예를 들어서 100엔이에요. 1달러가 100엔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100원에 바꾸잖아요. 내가 네. 1달러 그렇죠, 받은 100이면 그렇죠. 네. 그렇죠. 1년 후에 바꾸면 100보다 비싸야 돼요? 낮아야 돼요? 아니면 같아야 돼요? 뭐 그때 다르겠으나 음. 그거는 뭐 1년 후에 뭐가 좋냐? 아니 얼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 갖고 계시는데 네. 제가 지금 달러 있어요? 그럼 제가 옌 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가 1달러 받으면 내가 100엔을 딱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1대 100이면. 예. 그런데 잠깐 이 프로님 요거 1년 있다가 서로 주고받기로 하죠. 예. 그러면 그 가격은 100엔이어야 되느냐? 100엔보다 낮아야 되느냐? 100엔보다 높아야 되느냐? 1년 후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파생 상품은 대개 선물과 옵션이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파생 상품은 아무리 복잡해도 선물과 옵션의 합이에요. 예. 복잡한. 예. 그러니까 근데 옵션이 들어간 파생 상품은 비교적 적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말한 것만 이해하면 파생 상품의 7, 80%를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것 같으세요? 올라되는 사람과 내려도 괜찮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닐까? 아주 모르겠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야 알아서 그들끼리 거래하는 결정을 건데. 하겠지.
그러니까 달러 필요한 사람이 많다면 달러가 더 우대돼서 미래에 결정될 거고 엔화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반대일 텐데 일반적으로는 어떨 거냐 같은 그런 퀴즈 같거든요. 네.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가 달러는- 올라가는 게 좋겠지. 아니 달러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1년 후에 달러는 조금 더 이자율만큼 늘어났을 거고 엔화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1년 후에 이자율 높은 달러와 이자율 낮은 엔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한다면 얼마에 거래해야 되겠냐? 지금 1달러가 100엔일 때 그 말인데 달러는 1년 후에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 거래하면 105엔이나 뭐 이렇게 좀 비싸게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얘기는 완전히 이제 오답이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얘네 수요가 어쩌다. 예. 이러면 무조건 다 오답이에요. 그거는 예. 다 예측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걸 제가 달러 옌으로 하지 않고 보통 예전에 제가 그 트레이딩 헤드할 때 예. 트레이더들 뽑을 때 이 질문을 대부분 했거든요. 예. 그럴 때 달러로 하지 않고 되게 이제 금으로 해요. 오늘 금값이 100이면 1년 후에 금값이 얼마냐 하고 물어볼 때 튀어나오는 말이 뭐 남아공에 뭐 금광이 발견이 됐다는 둥 뭐 중국이 요즘 금값이 뭐 이렇게 가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탈락이에요? 예측을 들어가면 다 틀린 거고 그냥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지금 달러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오늘 받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내 입장에서만 보면 둘 다 100원이라면 예. 둘 다 100원이라면 근데 달러는 오늘 받으면 은행 가면 5달러를 더 줘요. 1년 동안 이자를. 100달러. 네. 어. 네. 그런데 내가 얘를 빌려야 되잖아요. 예. 얘를 빌려야 되는데 그건 이자 한 푼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받으면 좋아요. 나중에 받으면 좋아요. 지금 받으면 지금 좋지. 받으면 좋죠. 달러, 지금 그렇지. 받으면 그 지금 이자를 받으면 받는데. 좋죠. 예. 그러면 나중에 받으면 나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좋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려면 더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아야겠죠. 내가 지금 이자 수익을 포기한 것만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 이상 받는 게. 지금 받으면. 아니야? 아니죠. 뭔데요? 아니야? 아니죠. 잘 생각해보셔야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자, 금으로 해볼게요. 금으로. 네, 금이 금으로. 좋아요. 금이 네. 제일 쉬워. 예. 자, 금이 하나가 있는데, 예. 금을 내가 지금 오늘 사요. 그럼 100원이야. 그러면 내가 금을 내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금을 갖고 있으면 즐거운 일이 뭐가 있나요? 금 쳐다보고 있으면 즐거운 일이 그렇죠. 있나? 그거밖에 없는데, 네, 기쁘다. 금을 지금 사면 내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항상 비싸요. 선물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갖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비싸요. 예. 네. 내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싸고. 그러니까 갖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금은 선물에서 무조건 103원이 돼야죠. 왜 그러냐면 오늘 100원에 사나 1년 후에 103원에 사나 똑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면 1년 동안 내가 3원 손해를 코스트가 드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그런 알겠어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달러하고 원화를 내가 1년짜리 선물을 하게 되면 자, 원화 이자율이 높아요? 옌 이자율이 높아요? 원화가 높죠. 원화가 높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나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예. 갖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나가. 예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103원에 팔게 되죠. 103원에 팔게 샀- 되니까 예. 지금이 100원인데 103에 팔았으니까 환율로 3원을 이득을 봐서 거기서 3% 이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신한은행에서 원화를 빌려서 브라질 채권을 사고 옌, 원, 포워드를 옌을 셀을 하면 내가 옌 캐리 트레이드 한 거하고 똑같이 돼요. 1년 후에 가면 브라질 채권을 팔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를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화를 사야겠죠. 예. 그런데 내가 포워드 해놓은 거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하고. 옌을 사고 원화를 팔아야 되니까 원화는 똔똔되고 결국은 옌 트레이드가 똑같이 된 거죠. 된 거죠. 아. 딱 된 거죠.
안 빌려도 안 빌려도. 선물환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똑같은 거예요. 효과 나는 거죠. 아. 선물환이라는 건 계약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안 지킬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 둘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배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법률적인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우리 퓨처스 계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다른 이슈고 어쨌든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일본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오. 나는 효과가 똑같잖아요. 예. 그럼 나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예. 브라질에 앉아 있는 사람, 미국에 앉아 있는 사람, 어. 독일 다 똑같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야, 그러면 얘는 누가 빌렸어? 예. 네. 그러게요. 그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원옌에서 옌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 시장은 다 계약만 하는 거니까 한 명이 팔았으면 한 명은 샀죠. 샀겠죠. 예.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 내가 팔았으니까 산 사람 한 명 딱 남았어요. 예.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은 옌을 샀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해치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러면 현물에서 팔아야죠. 그 사람이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물에서 옌을 팔아야죠. 예. 네. 옌을 팔으려면 옌화가 있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얘를 빌려야죠. 그러니까 돈은 걔가 빌렸다고요. 누군가 빌린 사람 마지막에 있네. 아. 예, 일본에서 빌렸어요. 어. 예. 돈은 누가 빌려줬겠어요? 일본은행. BOJ가 빌려줬겠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화량이 늘어났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옌 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예. 뭐를 계산해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알려면 일본에 있는 통화량. 외국 은행이 예. 외국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맞는 말이지만 예. 그거는 변화를 볼 뿐이지 그거는 전체 옌 캐리 트레이드의 진짜 100만 분의 1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직접 빌려가지 예, 않고. 직접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상대적인 그 차입의 우위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통화량 개선해 보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러니까, 예. 이야. 통화량이요 이것저것 너 다 섞여 뭐,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섞여 있는데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데 저도 외환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들어본 적 없는데 최근에 도이치에서 예. 자기 계산해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뭐 20조 엔, 예. 20조 달러, 20 그건 트릴리언 어떻게 달러. 나온 겁니까? 모르죠. 뭐 나름대로 계산해 봤겠죠. 보통 아무도 모를 때는 먼저 지르는 사람. 아니 근데 한번 그걸로 다 인용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꽝은 아닐 거고 뭔가 계산은 했겠지만 예.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아. 엄청난 가정이 들어있다 그 안에. 아. 예,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가 세상에 많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풀어진지도 모르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개인의 예를 들었지만 큰 기관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산업은행도 그렇게 하고 예. 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 효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달러 옌원 포워드를 하나 팔아놓으면 일본에 있는 어떤 은행이 BOJ에 가서 돈을 그만큼 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이 늘어나고 그 돈 빌린 리퀴디티로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채권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달러엔 그냥 숏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달러엔 숏 가는 거는 그냥 워낙 짧게 숏 가가지고 달러 숏 갔으니까 달러 주고 옌 받았으니까 옌 예금하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네.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달러 롱을 간 거네요. 뭐 옌 캐리 트레이드를 했으면 달러 롱을 갔으면 그냥 간 거예요. 달러 롱이라는 게 그러니까 달러 롱 달러를 산 거죠. 옌 숏. 예. 그러니까 옌 매도를 했으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옌 내가 숏이니까. 캐리하는 동안 엔이 오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부채. 엔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떨어질 걸로 믿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은 엔화를 숏친 거랑 똑같은 똑같죠. 거다. 엔 캐리 똑같죠. 트레이드는. 그렇죠. 그 말이죠. 똑같죠. 예. 똑같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복잡했지. 일본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달러, 옌,
롱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냥 달러선 가고 똑같아. 네. 그렇지. yen 난 달러가 트레이드나 좋을 것 같아. 내가 사가지고 간 거 똑같아. 그게 이제 엔쇼 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 제가 예전에 했듯이 뭐 매일같이 하는 외환 트레이더하고 옌 캐리 트레이더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없죠. 그런데 다만 구태여 차이가 있다면 옌 캐리 트레이더 한 사람은 처음부터 시간이 길어요. 예. 내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야 돈이 생기거든. 예. 물론 하루도 생기는데 예. 10% 365로 나눈 거를 받고 싶진 않잖아요. 네. 1년치를 받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때는 달러 옌 롱, 그러니까 롱 달러 숏 옌을 장기적으로 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서 옌도 빌려놓고 어떤 어셋도 싸놓고 했던 사람들이 언와인드를 한다는 뜻은 이거 지금 내가 10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네. 예. 그런 사람들이 뒤집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무서운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웬만해선 안 일어나죠. 네. 다 맞춰놨는데 내가 10년 해가지고 엔화 차간 뭐 10년짜리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항구 짓고 있는데 엔화가 움직인다고 다 취소. 항구 짓는 것도 취소. 항구 여기까지 졌으니까 항구 여기까지 진 거 네가 사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는 되게 롱텀이고 뭐 롱텀이라 하면 되게 평균 10년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언와인드 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요번 같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옌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 거지. 단기적으로 달러엔 롱 간 사람들이 잠깐 그런 건지. 숏 스퀴즈를 당한 건지는 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게 내려가니까 야 이게 그냥 보통 외환 딜러들이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고 이게 많이 움직이니까 예. 이게 기계들이 하는 거 아니야? 기계들은 사람들보다 더 단순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145 밑으로 가면 그냥 팔을 거야. 뭐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지만 145에 딱 하면 생각해요. 그렇지. 얘가 왜 가지? 그렇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런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지만 기계는 그런 거 몰라요. 145 갔네 그냥 팔거든요. 예. 그래서 기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외환 시장에서도 그 기계 거래량이 글쎄요. 저는 뭐 무조건 50%는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S&P 퓨처스 거래량도 뭐 9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계가 하는 게. 예. 저는 무조건 그 50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기계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엔 캐리 트레이드는 좀 장기적인 외환 베팅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이지 않고 네. 단기적으로 계속 굴려도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말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하루에 하루에 5%면 우리 단타 하듯이 예, 이렇게 단타. 하루에 5%면 그 네. 계산해 보면 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거보단 달러엔이 훨씬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를 벌기 위해서 하기는 어렵죠. 리스크가 큰 그죠. 행동이네요. 그런데 10년을 해버리면 그 꽤 차이가 나잖아요. 10년이면 거의 뭐 꽤 되잖아요. 5% 50%니까 150인 게 225가 본전이거든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을 보는 인베스터는 타임 보는 시간이 좀씩 다른 거죠. 그럼 물론 기계가 했다고는 하지만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청산되려면 장기적인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뭔가 바뀌어야죠. 예. 그래서 이게 기조적으로 앞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그래야죠. 그래서 그리고 언와인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관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항만을 짓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언와인드를 해요? 불가능하죠. N이 약간 강세다 하더라도 조금 강세여 갖고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기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렇겠네요. 애매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학개미들이 네.
지금 원 캐리 트레이드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게 미국, 봐야죠. 미국 주식 사는 게 원캐리 그렇죠. 트레이드지. 원캐리 그렇죠. 트레이드지. 미국 달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캐리하면 그거를 그게 부채예요. 그렇지. 네, 내 돈이든 빌렸든. 뭐든 간에.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구글 주식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간 거지만 네. 이론적으로 보자면 너 원화 쇼 달러 롱친 그렇지. 거구나라고 해도 그렇죠. 똑같은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원화 그런 숏 건데. 애플롱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한국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그럼 야 이게 그럼 돌아갈 때 이게 괜히 원화가 비싸지고 있네라고 신경 쓰이고 찝찝은 하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환율 내려간다고 저 구글 주식 팔고 애플 주식 팔고 돌아올 거냐는 돌아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아닌 있는 분도 거지.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주식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을 애플이나 뭐 이런 걸 사시면 환해지를 하시겠습니까? 환해지라는 거는 달러를 내가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포워드로 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워드의 달러원은 포워드가 비쌀까요, 쌀까요? 포드. 자, 달러 이자율은 5%가 원하는 3%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달러의 포워드니까 더 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더 싸요. 어. 그러면 지금 1,300원이면 예. 2%면 26원. 1년짜리 하면 26원 더 싸요. 1,274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를 딱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요. 그렇지만 뭐 이제 해진 된 거죠. 환율이 예, 어디가 예, 상관이 예. 없어요. 그런 하여가 그래요. 그런데 그건 돌아올 때 환율이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죠. 지금보다 2% 낮은 걸로 내가 미리 그냥 환전을 미리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미리 해놓는 거죠. 그때 얼마일지 모르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나는 해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해지를 한 거다. 환에 대해서 난 더 이상 환은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오르고 애플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볼 거야.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거죠. 예. 지금 20억짜리인 강남 아파트를 내가 3년 후에 25억에 사기로 계산해놓고 그냥 나는 딴 거 하러 간 거네. 그게 선물이 왜 좋은 거냐면요. 그렇죠.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강남 아파트가 20억인데 20억인데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게 밸류가 없다고 쳐보세요. 밸류가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네. 그렇죠. 그 밸류가 없어. 그러면 근데 사놓고 포드가 나갈 거야. 굉장히 비싼 거지. 네, 난 네. 되팔 거야. 그러면 구태여 20억이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예. 우리 둘이 그냥 25억으로 약속하고 그날로 해서 돈 서로 주기로 받기로 하고 우리 공증해요. 그리고 약속 안 지킬지 모르니까 서로 담보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갖고 있다가 내가 되팔 사람들은 현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선물만 하면 되지. 선물만 하면 돼. 난 예. 약속만 하면 거래 되지. 상대방만 있다면. 내가 원유를 갖고 있으면 특이한데 뭐 할 원유를 거야,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원유 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갖고 뭘 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기분 좋아. 없죠. 없죠. 할 거 없어요. 이재용 회장은 할 수도 모르지. 삼성을 가져야 되니까. 예. 그냥 대부분 사람은 다 되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시장이 이피션트해지면 이피션트해질수록 현물 거래는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되팔 사람들은 현물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전혀.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파생 상품으로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얘기고 예. 어쨌든 이 옌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에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아주 이피션트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일본에서 그게 많았던 이유는 이자율이 싸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물 거래도 자유롭고 해지도 자유롭고 하다 보니 상상이 항상 현실이 될 수 있는 시장이어서 그렇죠. 많은 그리고 예를 경우를 들어서 겪었다. 원화로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예. 10년짜리 선물한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환율을 해지하려면 예, 그런 식으로 해지하려면 해지하려면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돼야 되는데 달러 잘 안 되죠. 그렇죠. 시장이 약하니까. 없으니까. 일본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본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지만 금융에 관련돼서는 진짜 뭐 막강이거든요. 네. 유로와 미국, 일본, 유럽이니까 일본이 거의 2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거래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피션트하다는 게 사자 팔자에 촘촘하다는 거죠. 거래가 살 거래 잘 때는 되고. 20억, 팔 때는 30억이 아니라 살 때 20억, 팔 때는 20억, 100원 이런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저 브라질에 있는 콩고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북극에 앉아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진 거예요. 다들 엔화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져 있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일본이 물론 약해졌지만 사실 20, 30년 전엔 지금보다 더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레가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러 갈 때 왜 하는지는 이제 우리는 알고 네. 뭐가 불안한지도 알죠. 브라질 네. 환율이 네. 돈 네. 가치가 떨어지면 불안해. 근데 한국 사람이 바로 브라질 채권을 사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면서 원 엔으로 포워드 네. 거래를 하는 거는 별도로 하면 더 좋은 게 뭐라고 하셨죠? 리스크가 바뀌었죠. 원래 리스크는 내가 브라질 채권과 원화로 삼으로써 7%의 이자율 차이를 인조이하면서 예. 환율이 움직이는 거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브라질과 원화. 네. 그거를 예나로 바꿔놓으면 이자율 차이 10%를 인조이하면서 예. 이제 예나와 브라질의 환율을 걱정하는 거죠. 원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네. 해지를 하든 뭘 하든 네. 일본 돈으로 하는 게 이것저것 그렇죠. 편하니까. 그래서 재밌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외환 달 F를 살 때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죠. 안 하는 걸 권장하죠. 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예. 기관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주식보단 덜 움직여요. 네. 주식이 더 변동성이 커요. 예.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환을 해지는 잘 안 해요. 큰 거를 하는 사람이 조잡한 걸 해지를 하지는 않아요. 채권을 하는 사람은 해지를 해요. 채권은 별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리고 미국 거를 뭘 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주식을 샀어요. 예. 그럼 내가 베트남이 뭔가 좋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율이 강세가 되겠죠. 나라가 좋아지면. 예. 그러니까 잘했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지를 안 합니다. 대부분 해지를 네.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옌 캐리 트레이드 같은 건 왜 해지를 하냐면 아까처럼 이자율 차이 그 10% 예. 주식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10% 하루에 10%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지만 10%가 아니라 불과 2% 3%에도 엄청난 K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 조그만 걸 보지만 금액이 엄청나죠. 뭐 1조, 10조씩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 외환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면 자 그러면 일본 니케이를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미국 사람인데 일본 니케이를 샀어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일본 국채를 샀어요. 예. 빵 퍼센트에. 그리고 만일에 해지를 했어요. 예. 외환을. 그러면 빵이에요. 왜냐하면 외환에서 5% 이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5% 빌려서 빵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미국에서 5% 코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미국 주식을 사가지고 2%가 올랐어요. 애플이. 그러면 나 어떻게 된 거예요? 3%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니케이를 사가지고 일본 제철을 샀는데 2%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2% 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5%는 외환 해지에서 5% 받아왔거든. 네. 그래서 일본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대부분 해지를 해요. 선물 거래로 해지를 해서 해요. 내가 왜냐면 먼저 뭐 먹은 그렇죠, 게 있어요. 5% 먹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1%만 오르면 그게 그냥 생으로 남는 거거든요. 생짜배기로. 그러니까 대부분 해지를 해요. 그래서 니케이가 연초에 엄청 오를 때 예. 되게 이상한 현상이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일본의 외국인 자금이 엄청 들어가는데 왜 엔화가 약세가 돼요? 우리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때 물론 제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일부를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에 투자하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기관을 포함해서 환해지를 합니다. 왜냐면 5%가 생으로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니케이가 1%만 오르면 실제로 S&P가 6% 오른 거하고 똑같아요. 5% 미리 먹고 들어가니까. 먹고 들어갔으니까. 어. 예나를 바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 이런 각 나라의 이자율이 다른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모든 투자할 때, 모든 거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그러면 환율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일까요? 환율과 이자율. 예, 그게 우리 매일같이 투자한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데 A국과 B국이 있는데 A국의 이자율이 B국보다 더 높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좀 강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강세가 돼야 된다. 그게 한- 이제 환율. 왜냐하면 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갈 그쪽으로 거 돈이 갈 거 아니냐. 나라 갈까? 어. 이제 그게 이제 투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가 이 나라보다 이 나라가 높은 이유가 아니 이자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가가 가장 높으니까. 그거는 물가가 높은 거죠. 예. 실제로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거죠. 네. 기대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앞으로 이 나라의 물가는 오를 오를 거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우리나라와 미국이에요. 자, 사과가 미국에서는 1달러고 우리나라는 1,000원이에요. 예. 그럼 환율이 1대 1,000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라서 1년 후에 달러가 사과가 2,000원이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거든요. 예. 예. 물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1년 후에 2,000이 돼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럼 아까 어떻게 해서 1달러가 1,000원이었던 게 2,000원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된 거예요? 절하된 거예요? 절하된 거죠.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더 강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네. 반대입니다. 반대네. 네. 제가 설명드린 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 구매력 평가설. 예.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GDP 성장률, 예. 피셔 효과. 예. 뭐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경제학에서 하는 올 스토리고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 첫 마디에 나오신 게 야, 이자율 비싸면 당연히 올라오지. 그 나라에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환 트레이딩을 할 때도 그렇고 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뭐가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걔들이 막 200% 300% 물가가 장난 올라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하돼요. 절하되겠죠. 그러면 원래 절하되죠. 경제학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일본 이자율이 올라요. 예. 걔네들이 갑자기 0%가 3% 됐어요. 예. 엄청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나가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고는 반대죠. 어.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앞으로 환율이 강세가 될 거야? 약세가 될 거야? 경제학은 모르겠네. 경제학은 약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선물한도 약세가 되죠. 약세가 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선물안이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안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자님처럼 믿으시면 네. 그렇게 믿으시면 캐리 트레이드인가 같은 걸 매일 같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일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환율이 강세가 될 거야. 예.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이게 경제학이죠. 물가로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물가로 생각한다. 선물로 계속 나눈 거래를 하면 반대 포지션이 먹는 거지. 계속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자 오늘 환율이 1,300원인데 1년 후의 환율 그건 모르죠. 그건 선물 환율이 아니에요. 선물 환율은 오늘 결정한 거고 예. 1년 후의 현물 환율은 예. 모르죠. 네. 아무도. 네.
그거의 예측치, 예. 베스트 예측치. 이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선물 환율이에요, 현물 환율이에요. 예측치는 예.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선물 선물 환율이니까 환율이 뭐- 같지 않을까요? 이 거래는 그렇게 되는데. 거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학자들이 계속 해봤어요. 그 시어리얼로 네. 뭐 1년 후에 선물 환율과 실제 간 거를 실제 계속 간 해봤어요. 거. 예, 예. 그거 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죽도록 해봤어요. 어. 그게 정답이 있어요. 정답 뭡니까? 현물 환율이에요. 현물에 훨씬 가까워요. 현물에. 예, 어. 딱 현물은 아닌데 어. 현물에 훨씬 가까워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가격에 앞으로의 모든 거를 다 반영한 거야. 지금 가격이. 가격이 야.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으면 이미 환율이 뭐 변한 거야. 이 말이 더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이 골 때리는 이자율 차이가 아니라. 그렇다면 1년 후의 환율은 지금 환율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모르지만. 네. 그런데 선물은 위에 있어. 음.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번만 팔면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이걸 100만 년 동안 팔면 예. 내가 벌겠죠. 음.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인 바탕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물로 돈을 받아와서 그 사실상 선물로 네. 돈을 빌려와서 그렇죠. 현물로 사고 파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예나를 빌려서 브라질 채권을 사는 거하고 그냥 브라질 옌 포워드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이해가십니까? 내가 다시. 예나를 빌려서 예? 예나를 빌려서 내가 예나를 빌려서 예. 브라질 채권을 샀어요. 예. 10%짜리를 예. 1년짜리를. 네, 그것도 엔캐리 네, 트레이드. 고 지금 거래를 딱 한 사람하고 나는 그런 거 할지 몰라가지고 귀찮으니까 옌 브라질 원이어 포워드를 그냥 팔아요. 1년짜리 선물하는. 1년 선물하는. 둘이 한 게 결과가 똑같아요. 1년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라질 채권을 팔아서 뭐나 만들어야죠. 브라질 국채라고 치고 네네. 거기에 리스크가 없다고 예, 치면 예. 그 환율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그 환율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복잡하게 한 분이나 예. 간단하게 한 게으른 나나 결론은 똑같아요. 예. 이분은 현물을 하신 거고 나는 파생 상품을 했을 뿐이에요. 결론은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환율이 허허. 이자율 차이에 있지만 예. 그거는 결국 현물 환율이 될 거야. 그렇다면 이자율 낮은 커런시들이 항상 더 비싼데 그거를 내가 100만 년 동안 팔면 예. 현물과 선물의 차이는 내가 항상 이득이 나겠네. 예.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자율 차이가 나는데 내가 다 따먹으면 예. 환율은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할 거야.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인 배경이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까지 의견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100만 년 동안 하면. 그럼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러 가면서 환해지를 하는 짓은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제대로 돼 있다면. 그렇죠. 그 말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브라질과의 이자율 차이가 10% 나서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브라질 가서 투자할 거야. 일본이 이자율 예. 0이고 걔네는 10이야. 그 대신 브라질 환율이 나빠지면 두려우니까 나 그거 환해지 할 거야. 그럼 10%딱 돌려놔야죠. 그러면 환해지 해주는 상대방한테 줘야 될 프리미엄이 10%가 된다는 뜻이네요. 예, 정확히. 계산 다 해보면 딱방 됩니다. 그러니 난 그 짓을 하고 가는 나는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고. 예.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죠.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런 거고. 예, 예. 그 나하고 그거 해주는 업자 내지는 상대방은 브라질 국제 투자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브라질 국채를 사지 않고 브라질에 있던 어떤 회사를 사면 네. 국채보다는 회사는 이제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내가 추가적으로 테이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남기는 거죠. 하겠죠. 많은 거죠. 근데 그거 남은 거 가지고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브라질 더하기 그 회사를 또 크레딧 리스크를 또 테이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투자를 해도 잘못된 투자는 없어요. 잘못된 결과만 있는 거지. 예. 잘못된 투자는 없는데 투자를 할 때 내가 뭐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네?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어떻게 되면 골로 가는지는 알아야죠. 어떻게 되면 행복한 나날이 오는지 알아야죠. 그런 거구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한 이런 거 하면 되게 편해요. 뭐 옌 캐리 트레이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얘나가 이자율이 싸니까 얘나 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얼마나 쉽냐면 우리 국채 선물 있잖아요. 예. 원달러 선물도 있어요. 원옌 선물도 있어요. 예. 그거 하나 파시면 되고요. 그거 한 달짜리예요. 로로 파시면 돼요. 수수료 거의 빵이에요. 그다음에 CME 가면 달러에 거기 그냥 쫙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사람이 투자하고 투기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돼 있어요. 쉽게. 쉽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거의 빵이에요. 하도 그렇지. 맞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니까. 맞히기만 하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맞히기만 뭐든지 하나만 맞히시면 돼요. 뭐든지. 그래. 여기서 나갈 때 김준성이 지하철을 탈 건지 버스를 탈 건지 그것만 맞히셔도 돼요. 무조건 한 개만 맞히면 확실하면 돈을 벌어요. 많이 팔 수도 있고 거꾸로 베팅하면 하나도 못 맞히면 결국 하나도 못 벌어요. 예.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인데 네.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캐리 트레이드는 아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옵션을 양매도하는 거. 보세요. 옵션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7만 원인데 내일 옵션인데 4만 원에 팔 권리. 15만 원에 살 권리. 예. 이런 것도 밸류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거의 뭐 1원이겠죠. 이거를 그냥 파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조금씩 받잖아요. 예. 누군가는 사요. 누군가 사니까 누군가 거래되는 만큼 다르니까 거래되는 누군가 거에서 누군가 거래되는 하겠지. 데서 이제 사요. 어. 아니면 그거 사가지고 500배 나잖아요. 그래, 로또도 팔리니까. 로또 사니까. 로또 그러니까 팔리니까. 그냥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데 로또 장사지. 이것도 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캐리잖아요. 내가 갖고 판 있는 나는 하루 동안 기도하는 거죠. 삼성전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루 동안.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면 좀 다르죠. 1년이면 좀 다르고 10년이면 많이 다르죠. 결국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양매도 하는 것도. 자, 양매도의 리스크는 이런 거죠. 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되면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트레이드가 많아요. ELS. 그렇죠. 근데 ELS는 조금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 벌어지지 않지만 벌어지면 내가 골로 가는 건 맞는데 네. 그건 꼭 시간의 싸움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과 이런 싸움은 아니잖아요. 홍콩 네, 주식과 네. 뭐의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캐리 트레이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드든 간에 이런 트레이드들이 많아요. 이제 확률이 위아래로 반반이다. 대부분 그렇죠. 예. 금이나 주식이나 뭐든지 반반이에요. 저는 뭐든지 반반을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데 뭔가 복잡하게 만들면 반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옵션을 떨어뜨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이제 기대값을 쭉 곱하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했으면 될 가능성의 확률과 기대값을 곱해가지고 프라이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떼먹겠죠. 예. 만든 애들이. 예. 그런데 개인한테 파는 상품을 개인들한테 옵션을 사지는 않아요. 기관이 개인한테 옵션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옵션을 산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개인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 네. 개인이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옵션을 되게 개인한테 팔죠. 개인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옵션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리스크를 잡을 때 제가 아까 옵션 얘기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리스크 대비 쭉 있으면은 그게 캐리 트레이드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고 예. 이게 시간과의 싸움인가? 이게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10%고 20%가 남아도 이게 연율로 20%야? 그럼 1년에 20% 먹는 거 아니야? 쉣. 삼성전자 하루에 12%도 변하는데. 그런데 연율로 2% 먹는 거야?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5년 동안 예금하면 3% 주는데 5년 동안 예금하면 6% 준다고?
2%밖에 더 안 주는 거예요. 예. 네. 야, 그리고 5년을 나보고 버티라고?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항생이 한 번도 80% 밑으로 안 내려가게? 그러면 그게 내가 컴포터블한지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런 거는 컴퓨터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6만 원이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6만 원이 되면 내가 이거 얼마 터져? 내가 그냥 삼성전자다 하면은 10만 원만, 만 원만 터지는데 이 거래를 하면 3만 원을 터지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도 내가 5천 원 얘가 나한테 줘. 근데 6개월이야? 내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바로 프라이싱이에요. 그렇지. 예, 이게 절대로 항공우주고가 아니에요. 그 모든 옵션의 가격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네. 모든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 변동속이라는 건 다 그 나머지 값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캐리 트레이드 할 때 이제 이 틈을 타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뭔가 투자를 할 때 저는 투자와 투기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나 투기를 할 때 본인이 마치지 못하면 돈은 절대로 못 벌어. 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안 마치고 항상 벌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여기 앉아서 예. 다 사기꾼이죠. 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여기 와서 왜 그거 갖고 있겠어요? 벌써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시간에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누군가 무조건 법니다. 너무너무 쉽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이게 확률적으로 터질 수가 없어요. 나사가 망해야 이게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떠서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사가 망할 때 내가 너무 많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단 한 번의 폭락장에 내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상품을 잘 보셔야 된다. 나중에 터지고 어디 가서 불안전 판매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네. 처음에 볼 때 이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는 오랫동안 하면 벌 거예요. 100만 년 하면. 근데 나는 한 20년밖에 안 하잖아요. 재수 더럽게 없으면 예. 난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고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얼마의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막 쪼리는 삶을 60살까지만 살고 싶어. 근데 나는 50살이야. 그러면 10년짜리 리스크만 져야죠. 그 사람이 30년짜리 리스크 지고 60부터 80까지 잠 못 자고 매일 아침 아침에 달러엔 보고 있으면 인생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리스크를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리스크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단돈 1원도 못 버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서 리스크 없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기꾼 이렇게 적고 전화번호 다 지워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일본은 뭐 조금 금리를 뭐 조금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제로금리, 굉장히 오랫동안 제로금리였는데 얘네는 앞으로 하여튼 속도의 문제지 계속 올릴 것 같네? 근데 미국은 뭐 하여튼 계속 내릴 것 같네? 그래서 야, 이거 장기적으로 내가 한 10년 생각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놨는데 이거 이제라도 지금은 살짝의 변화들이지만 이거 장기적으로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인데? 불안감이죠. 내가 불안감이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불안감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 할 만하네요. 그렇죠. 불안감이죠. 그래서 달러에는 되게 올라갈 때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좀 팍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달러엔 그래프를 한번 오랫동안 보시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질 때 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달러엔이 특히 그래요. 그 이유를 보면은 내려올 때 물론 첫 번째 개입, 일본은 개입을 잘하니까 네. 개입도 있지만 두 번째 바로 그 불안감입니다. 항상 스탑로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사실 모든 투자는 투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맞는 말은 그거 같아요. 탐욕과 공포. 지금 공포가 드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어. 내가 이게 골로 가나 어. 불안감 예.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죠. 어. 스탑로스가 나오는 거야.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달러예는 지금 당연히 그런 레벨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더 뭐 도사 같은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하나마나한 예, 예, 코멘트를 예. 하면 그런 거마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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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마저 다 반영이 돼 있다. 음. 일본이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다시 또 길게 갈 것이다. 일본이 구조적인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뭐 우리 주식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쉽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투자를 할 때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한 투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예금 정도 있을래나? 예금?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예금도 우체국이나 뭐 큰 데 가서 어디 네. 작은 은행 가서 하지 말고 망할지 모르니까 주식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리스크를 져야 되고 그 리스크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맞추지 못하면 돈은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을 게 다음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못 맞췄으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대충 어떤 개념인지 배웠는데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라면 네. 이자율이 낮을 때는 보통 투자자들이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빌리잖아요. 이자가 네. 낮으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분들은 한 분들은 자기가 레버리지가 많지는 않았을까요? 많았죠. 그러니까 오버했죠. 예. 항상 뭔가 한쪽으로 가면 오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뚝 떨어진 것도 그러니까 뭐 옌캐리 트레이드의 원화인데다가 멋진 말이고 그거보다 더 간단한 말은 쇼 스퀴즈죠. 그렇죠. 예, 그냥 스퀴즈 된 거예요. 네, 달러에 네. 계속 올라가니까 했다가. 달러의 그래프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매일 올라가네. 석 달 동안 내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만 사야지. 그런데 야, 내가 샀더니 내려. 야,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겠어? 그리고 그렇게 재수 없으면 내가 뭘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많은 사람이 따라 산 거죠. 뭔가 오르면 분명히 오버합니다. 삼성전자, 2차전지, 그러니까 뭐든지. 애플, 세상의 모든 일이 올라가면 오버해요. 그 거품이야. 예, 그게 거품이라고 거품. 그게 바로 거품이죠. 거품이야 있는 건데. 있는 건데 거품이 많이 끼면 퍽 떨어지는 건데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는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워낙 큰 나라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자율이 싸면 아무래도 필요한 것보다 더 빌리죠. 이자율이 싼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빌려가지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도 안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뭐 누가 공짜로 빌려준다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 있겠지 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빌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주식에 위험한 거품 빠지기, 뭐 코스피 떨어지기 하여튼 모든 자산은 다 불안한 거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다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는 레버리지가 그런데 높지 이런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 들어요. 생각은 옌 캐리 없어요? 트레이드에서 진짜 뭐 모르는 거니까 진짜 막 어나인드가 엄청나게 되고 예. 막 쇼스퀴즈가 막 되고 하면 자산 쪽에서는 어디가 떨어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 쉽게 생각하면 옌 캐리 트레이드로 한 것들이 떨어질 그렇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주로 이머징 마켓이죠. 주로 채권이죠. 아니 옌 캐리 트레이드에서 삼성 애플을 살 수는 없잖아요. 애플 말고 엔비디아를 생각해 보세요. 옌 캐리 트레이드 아무리 잘해봐야 1년에 3% 4%라니까요. 엔비디아 하루에 12% 움직이는데 채권 무슨 샀겠지. 캐리예요? 그는 채권 샀겠지. 그러니까 저는 M7이
내리는 거와 엔캐리 트레이드하고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연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좀 안 맞네요. 그때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아.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얘도 영향을 받았고 얘도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영향을 받고 전체의 주법은 달러 이자율이지. 예.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여기를 내렸다고 하는 거는 아. 전후가 너무 저는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자율은 왜 내렸죠? 거기까지 가시면 또 엔캐리와는 관계 없는 거죠? 엔캐리보다 더 먼저 더 근본적인 먼저 그죠, 그냥 그죠. 더 근본적인 그 나라의 거죠.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달아주는 세상에 거고. 움직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사실은 이 프로님 굉장히 그게 있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트레이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주식도 하고 에코리 데리버티브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거든요. 예. 세상에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이는 놈이 뭐야? 멈춰 움직이는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 딱 하나만 고르려면 전 미국의 10년짜리 이자율 같아요. 걔가 뭐 때문에 움직여.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 움직여요. 따라 움직여. 걔가 움직이는 이유는 상당히 펀더멘탈해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가 뭐 저기 어쨌든 마켓에 자주 간대더라. 음. 뭐 중동에서 갑자기 쌈이 나가지고 원유가 오른대더라. 다 반영하지. 예. 휘발유가 갑자기 뭐 AI가 나와가지고 휘발유 조금밖에 안 쓴대더라. 노인네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바깥에 안 나온대더라. 이런 나도 모르는 사회적인 현상이 어떤 게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이자율에 딱 영향을 주고 걔가 움직이고 나면 그 옆에 있던 뭐 잔챙이들 예. 환율 뭐 5년짜리 이자율 뭐 아. 그다음에 페드에 있는 그 파월 회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하는데 모든 이 나비 효과는 진짜 이 사람들이 사는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네. 매크로를 맞추기 왜 어려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브리바디의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 알 수가 없는. 다만 예측할 뿐인데 예측이 형편없죠. 예. 아주 형편없죠. 아주 형편없는데 그래서 미국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면 다른 나라 이자율도 적당히 결정되고 환율 뭐 애플 뭐 AI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요즘 별 생각 없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고 싶으면 항상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코스피가 아니라 저는 미국 10년짜리 이자율 봅니다. 그래서 레이트로 안 보고 그냥 숫자로도 잘 봐요. 예. 왜냐하면 101점 뭐 이렇게 112점 얼마 이렇게 나와도 예. 매일 보면 쉽게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야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파월은 계속 이자율을 내린다는데 왜 10년짜리 이자율을 안 내려와?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네. 이거 누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뭐 밥 먹다가 한 번은 해보잖아요. 네. 파월이 틀렸어, 시장이 틀렸어.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네 분명히. 그러면 $1도 막 내려갈 일 아니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틀릴 수 있죠. 물론 대부분 틀려요. 그렇지만 뭔가 투기를 할 때는 남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해야죠. 그래야 잘 견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프로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 주식이 내리잖아요. 나한테 전화해야지. 전화도 해야 되고 이제 욕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분을 안 만났으면 인생이 편했을 텐데 거기서부터 욕을 하기 때문에 네.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믿고 사면은 견뎌요. 내가 근데 판단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 상품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쪽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물론 걸려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스탑로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확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말만 너무 듣다 보면 좀 확신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네. 오늘 배운 건 파생 상품으로 만든 상품은 예. 이거나 저거나 다 시장 거 조합이니까 확률은 같은 거다. 그런데 분명히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중간에 먹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떼어 가고 나면 네. 무조건 나한테는 지금 확률로는 살짝
손해인 거네요. 살짝 손해야.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경쟁이 떼먹진 심하기 않아요? 때문에 어. 많이 못 떼먹고 어. 그다음에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파생 상품을 하나 하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누군가는 현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아까 그게 말씀, 중요해요. 예. 아까 말씀 예, 내가 가서 마지막에 일본은행에 가서 예, 빌리는 내가 사람. 직접 일본에 가서 돈을 어. 일본 은행 가서 돈 빌릴 필요가 없어요. 예. 나로 나는 전화기 꺼내가지고 옌 원 포워드 거래 하나를 하면 일본 사람 한 명이 일본에 가서 돈 빌리고 있다고. 네, 네. 누군가 누군가. 하고 있죠. 누군가는 빌리고 있어요. 어.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규모를 판단하기가 그게 어렵고. 어마어마하겠네, 진짜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젯밤에 달러엔을 롱을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상황에 놀라서 돌아오는 놈들이 몇 명이나 된지를 유추하려고 했으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생각해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고 그게 지금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네. 안 편하지. 그게 제일 지금 가격이 다 반영된 거야. 그게 이미. 제일 게으른 사람들. 뭐 시장 뭐라 그러면 야, 그 보면 뭐해? 다 반영된 거 뭐 그런 나한테 뭐라 그래? 애들이나 시키지 왜 나한테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얼마나 남았냐는 게 되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사실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걔도 머리 똘똘한 사람들이 그 이제 잘 모르겠지만 추세를 보려고 맞아요. 뭐 CME 같은 데서 CME도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적인 사람과 투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투기적인 사람의 포지션을 보고 뭐 하다못해 일본 외국 은행이 돈 빌려준 거에 추이를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큰 손들은 다 파생 상품에서 한다고 봐야 하는 되거든요. 거니까. 한 번만 해보면 일본 가서 돈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거구나. 난 다 일본은행에서 빌리는 건 줄 알았어. 나. 그러니 내가 대출을 해줍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많이 일본은행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굉장히 받는단 훌륭하신 말이야? 질문입니다. 진짜 그 저는 근본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안 해주지만 금융회사가 가면 그렇지. 대출해주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있었죠. 얘기잖아. 어. 우리가 요구한 거가 결국은 똑같은 대출을 그들이 누가 받은 대출밖에 거네. 안 되는 거야. 받았죠. 어. 그 일본에 굉장히 큰 뭐 은행이 받았죠. 그런 거였다. 알겠습니다. 야, 야, 그래. 그 말이 알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내가 빌린 거나 마찬가지네. 그거 한 개, 그거 한 개 하고 일본은행 가서 빌린 오늘의 거네. 본인의 결론인 어. 결국 시장에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 결국은 되겠지. 결국은 되겠지. 조금 앞서서 반영되나? 그러나 늦게 이제 반영되나? 반영되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간을 네, 부지런한 사람은 먹는 먹는 거고.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먹는 거고. 원래 그래서 금융시장은 바보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똑똑한 사람의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네, 그렇네요. 그게. 네, 그렇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야, 또 들어보는 오늘 거죠. 어디서 못 들어본 얘기 좀 배웠네요. 캐리 트레이드. 캐리가 이제 끌고 간다는 것도 배웠고.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주제 중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타이 바스켓. 바스켓, 루피아 트레이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왠지 다음에 퀴즈를 내면서 복습도 시키실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이해했는지. 눈높이를 요 정도 맞춰줘야 우리가 알지. 다 아는 것처럼 해주니까 어려웠어 우리. 진짜 오늘 좀 너무 어려웠네. 너무 쉬웠네요. 너무 쉬웠다고.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요거 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두뇌가 움직이는 속도는 각자 다르니까요. 네. 한번 따라가다 보면 네. 따라갈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체적인 구조는 좀 이해됐죠?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